공무원들의 연금 믿을 수 있을까? 숨겨진 은퇴 후의 현실.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공무원은 은퇴 후가 편하다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무원들이 정말 은퇴 후에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신들끼리 이런 고민을 나누는 것조차 꺼려한다고 해요.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한 공무원 어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씨는 30년 동안 한 기관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어씨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무사히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한 어씨는 첫 몇 개월은 그동안의 피로를 풀며 쉬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 문제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냐고요? 어씨의 연금만으로는 생각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어씨에게 매달 연금액이 꽤 줄어든다는 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연금이 있으면 무조건 괜찮을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퇴직 후에 또 일을 해야 할지 몰랐어.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일지 몰라도 퇴직 전과는 다르죠. 고정비와 의료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만 믿고 계획을 세운 것은 너무 안일했다고 말합니다. 황혼 알바에 나선 공무원들. 이제 B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B씨는 중견 공무원으로서 꽤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믿고 좀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의 생활은 급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급증했고 자녀들의 결혼 준비로 큰 지출이 발생하면서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B씨는 퇴직 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알바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B씨는 연금이 당연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집 유지비, 자녀 결혼 비용, 예기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추가 비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대형마트의 안내데스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등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이라도 퇴직 후 생활비를 위해 황혼 알바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의료비 막대한 변수. 공무원들의 고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의료비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C씨는 65세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몇 년간은 비교적 건강했지만 70세가 되던 해부터 다양한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연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C씨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데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에 부담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죠. D씨는 퇴직 후에도 비교적 건강했지만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가 한꺼번에 늘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결국 생활비 정도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추가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숨기는 진짜 고민.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퇴직 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도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 자부심과는 달랐죠. 공무원 E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존심 상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활비가 계속 올라가고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는 그 모습은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씨는 한때 주변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최고다.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만 믿고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은퇴 전에 재정 상담을 받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조차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직전에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했고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연금 외에도 소득원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쉽지 않네요. 공무원들도 마주한 은퇴 후의 현실. 결국 공무원들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한 막연한 믿음과 숨겨진 고민들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안정적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공무원 연금만 믿고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원을 마련하고 생활비와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 공무원들의 은퇴 후 현실을 다루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와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라. 가장 기본적인 조언 중 하나는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먼저 퇴직 전후로 부업이나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작은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이나 코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러한 활동은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니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재정적 자유를 목표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투자라고 해서 무작정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소액 투자나 리스크가 낮은 채권형 펀드를 고려해 볼 수 있죠. 둘째, 의료비 대비책은 필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조차 퇴직 후 의료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의 의료비는 정기적인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긴급 수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료비와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대비책으로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보장성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과 예방적 진료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리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여놓고 퇴직 후에도 이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셋째,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라. 은퇴 후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검소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퇴직 전부터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조언합니다. 우선 가장 큰 고정 지출 항목인 주거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 중이라면 퇴직 후에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도심의 높은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이나 외곽으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는 월세나 관리비 등의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다음으로 소비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평소 큰 지출을 하던 외식이나 명품 소비, 비싼 여행 등의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여가 활동을 보다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취미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무료 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목적을 찾으라. 은퇴 후의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공허함이죠.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공적인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은퇴 후 갑작스럽게 비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목적과 역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안정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즐기며 스스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죠. 결론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라. 정리해보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지만 의료비나 생활비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역시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의료비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며 지출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은퇴 후에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노후 준비는 단순한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니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첫 월요일 아침, 출근길 대신 커피잔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뉴스 대신 경제 채널, 시사 대신 주식 시황. 삼성전자, 2차전지, ETF 같은 단어들이 귀에 꽂히고 이 종목 놓치면 후회합니다. 라는 유튜브 제목이 마음을 들썩이게 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투자, 이제야 시간도 여유도 생겼으니 내가 직접 해보자 싶은 마음. 퇴직금, 연금 일부, 혹은 목돈을 들고 주식 계좌를 열어보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구도 퇴직 이후에 망할 줄 알고 주식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못된 기대, 정보의 홍수, 감정적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이후의 돈은 한번 잃으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주식이 왜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한국 은퇴자들이 주식으로 무너지는 핵심 이유 3가지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단기간 수익에 대한 착각, 매달 꺼내 써야 하는 돈은 다릅니다. 현역 시절에는 손해를 봐도 다시 모으면 되지란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의 자산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은퇴 자금은 목돈 연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목돈은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꺼내 써야 하는 소진성 자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은퇴자들이 이 돈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며 고위험 고수익을 쫓습니다. 1년에 20%만 벌면 연금이 필요 없다며 레버리지 ETF나 테마주에 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사례 1. 63세 김모 씨 전직 세무사. 퇴직금 3억 중 2억을 증권계좌에 넣고 직접 매매 시작. 유튜브에서 본 반도체 ETF에 올인했다가 6개월 만에 마이너스 35%. 처음엔 반등할 거라 믿었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결국 마이너스 된 걸 꺼내 쓰게 되니 자금이 순식간에 말랐어요.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유튜브, 카페, 오픈 채팅방의 함정. 현대 은퇴자들은 5060대임에도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합니다. 문제는 주식 정보도 전부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접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 특히 수익 인증, 지금 사야 할 종목, 유료 리딩방 등은 냉정한 판단 대신 감정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의 연속이죠. 단 하루 만에 10%도 마이너스 20%도 가능한 주식시장에서 은퇴자의 돈은 버티기보다 조심하기가 먼저입니다. 사례 2. 66세 박모 씨 전 고등학교 교사. 처음엔 배당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유튜브에서 본 폭등 예정 종목 영상에 혹해 전량 매도 후 몰빵. 결과는 1년 안에 마이너스 40% 손실. 이후 건강보험료 상승, 노후자금 부족 등 2중 3중의 고통이 겹쳤다고 말합니다. 혼자였으면 그래도 버텼을 텐데 자식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은퇴 후 주식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손실 회복에 대한 집착 결국에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사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심리입니다. 은퇴자는 잃은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손실이 나면 회복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럴 때 몰빵, 레버리지, 신용거래라는 유혹이 다가오죠. 하지만 주식은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기술입니다. 사례 3. 60세 이모 씨 중소기업 대표 출신. 퇴직 직후 친구 따라 시작한 주식. 처음엔 재미로 하다가 손실 발생 후 더 위험한 종목에 베팅. 결국 마이너스 1억까지 손실이 누적되고 퇴직금 중 일부는 손실 보전 위에 대출로 채우는 상황까지. 은행 이자 내면서 주식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막상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젠 아예 계좌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는 어떻게 주식에 접근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로 쓰지 않을 자금으로만 투자할 것.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 예금, MMF 등으로 따로 관리하고 여유 자금만 투자해야 함. 고배당저 변동 자산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 구성. 실적 좋은 배당 ETF, 글로벌 우량 주식 중심으로 안정소득 구조 만들기.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말 것. 분산 투자, 정기적 리밸런싱이 필수. 특히 몰빵은 절대 금물. 정보는 공식 채널 위주로, 유튜브는 참고만 할 것.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요 증권사 리포트 등을 기반으로 판단.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 혹은 가족과 함께 상의하기. 감정적인 결정 방지, 현실적인 조언 확보. 마무리하며 잃어도 다시 못 벌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현역 때의 투자와 은퇴 후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땐 잃고 다시 벌면 되지라는 말이 통했지만 은퇴 후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무너지는 자존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안정감은 그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주식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건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게임에서 지혜롭게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자산운용사, 은퇴설계 전문가, 행동경제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은퇴자가 주식 투자에 접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주식 투자의 위험성과 대처 전략. 1. 투자는 감정의 게임입니다. 은퇴자는 감정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호 행동재무학 박사, 서강대학교 금융학과. 퇴직 후 사람들은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목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때의 투자 결정은 이성보다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되죠. 사람들은 수익보다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손실 회피성 편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손실이 더 커지고 결국 주식 계좌를 닫게 됩니다. 대처법. 투자 목표를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으로 재설정하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본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용 범위를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으로 인생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김진수 은퇴설계사, 삼성생명 FP, 독립재무 컨설턴트. 은퇴자의 자산은 한마디로 말해 재도전이 불가능한 자금입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자는 이 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한 방을 노리거나 유행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퇴직 후 35년은 적응기이자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 손실이 나면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 은퇴 직후 3년간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세요.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아예 현금이나 예금 계좌로 분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꾸준한 배당이 나오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유리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재직. 은퇴 후의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고수익 종목을 찾는 것보다 고배당 안정적 실적 글로벌 분산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배당 ETF, 미국 우량주, 리츠 REITs 등을 조합해서 분기마다 배당을 받는 구조로 짜두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이 유지된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처법. 배당률 4% 이상, 실적 안정성 높은 글로벌 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세요. 배당 재투자 전략 DRIP도 검토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 은퇴 후 주식 투자는 운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은퇴자의 돈은 젊은 시절의 투자와는 목적과 리스크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리적 안정성이 무너지면 투자는 무너진다. 감정 통제가 우선이다. 목돈은 회복이 어려운 자산이다.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익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배당 구조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짜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 은퇴 후 주식하다 망했다는 말은 사실 주식을 하다 망한 게 아니라 구조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은퇴자의 투자 전략은 모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단순한 수익률보다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룬다면 인생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식이 당신의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거리 두는 것. 그게 진짜 은퇴자에게 맞는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막상 본인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잘 체감하지 못하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은퇴를 준비하던 사람이 퇴직 3년 만에 월세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남일 같지 않게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은행 지점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자산 관리는 이미 끝내놓았을 것 같은데? 싶지만 실제로는 재무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누구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은 금전 감각이 뛰어날 것 같은 금융권 출신도, 심지어 자산가로 알려졌던 사람도 막상 은퇴해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소진돼서 놀란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 나는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 혹은 착각이 큰 요인인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면 고정급여도 끊기고 각종 복지나 지원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게다가 건강 문제라든지 가족에게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당초 계획했던 재정 상황이 순식간에 뒤엉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례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과 자세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례 3가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계산은 내 전문이야. 금융권 출신도 빠지는 함정.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한 금융권 임원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은행 지점장까지 지내신 건 아니었지만 대출과 투자, 자문, 상품 판매 등을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분이었죠. 본인 말로는 내가 남들 재산은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줬는데 정작 내 노후 준비는 허술했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고 퇴직할 때 꽤나 두둑한 퇴직금도 받았대요. 게다가 우량주도 몇 종목 가지고 있었고 개인연금도 들고 있었으니까 스스로는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퇴직 후 1년 지나고 나서 보니 월 지출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정 지출이랑 아이들 결혼 준비 자금, 이것저것 가족 행사 비용 등이 자꾸 늘어나더니 한 해 만에 현금 흐름이 위태롭더랍니다. 문제 나는 금융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자체가 일종의 착각에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의 돈을 굴리는 건 잘하지만 막상 내 인생 설계가 되면 예산책 전부터 은퇴 후 생활비 시뮬레이션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던 거죠. 특히 직장 다닐 땐 정기적으로 지키던 월급이 있었고 복지 혜택이나 카드 포인트, 각종 수당이 더해지니 내 주머니 사정이 꽤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결국 이분은 퇴직금 절반 정도를 부동산에 묻고 당시 가격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상승폭이 기대만큼 안 났다고 해요. 나머지는 주식과 펀드로 굴리다가 거기에 생활비까지 보태면서 지속적으로 인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원금이 조금씩 줄고 어느 날 보니까 생각보다 자산이 훅 줄어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값 매매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크게 보고는 월세로 옮겼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낀 건 내가 아는 분야다라는 자신감이 때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퇴직금이라는 목돈과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장기 계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은퇴 준비는 결국 부족함을 미리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부족해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2. 난 월 200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 지출 예측의 함정.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예전에 강연을 갔을 때 질문하셨던 50대 후반의 주부님 이야기인데요. 이분 부부가 퇴직 자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소소한 부동산 임대 수익이 좀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생활비로 한 200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 남편분이 공기업에서 나름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가 둘 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직장 생활을 정리하셨대요. 이미 아이들은 독립했고 큰돈 들어갈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20만 300만 원 사이로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퇴직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집안에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생기고 소규모 여행도 가고 사회활동도 이어나가다 보니 돈이 계속 셉니다. 문제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세세히 기록해보니까 식비나 공과금, 통신비 같은 기본 고정 지출만 해도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나 친척 경조사비,
취미생활비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더해지면 한 달에 300만 원도 빠듯했어요. 결과 이분 부부는 결국 한 달에 300만 원도 모자라는 달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예금이나 적금을 깼고, 그러다 보니 매달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반복된 거죠. 그러다가 남편분이 원래 살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좀 작은 빌라로 옮겨서 거기서 월세를 사는 상황까지 고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받아야 당장 생활비가 마련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막상 집은 내 소유가 아닌 셈이 되고, 내가 잠깐 전세로 돌린 집은 언제 어떻게 다시 구해야 할지도 막막해진 거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은퇴 후의 지출은 적을 거라는 환상이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야 회식비나 교통비가 줄어들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행이나 취미 등 나는 하고 싶었던 걸 좀 해보자 하면서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해요. 거기에다 건강 문제, 자녀 지원 문제까지 겹치면 퇴직 전보다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 분명 부동산이 오를 줄 알았는데 투자, 타이밍의 함정.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정말 흔한 이야기예요. 은행 지점장을 지내신 분이 지점장까지 올라갔으니 나 정도면 남들보다 재무적 안목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을 거예요. 그래서 퇴직 직전이나 퇴직 후에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 실제로 어떤 분은 직장 다닐 때부터 수도권 외곽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월세 수익 나겠지 싶어 투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실이 자주 나고 관리비와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역마진이 나는 달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서 시세 차익을 노렸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고요. 문제 대부분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르겠지라고 가정하고 임대 수익이 잘 나올 거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세금 정책이 바뀌거나 주변 인프라 개발이 지연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매매가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다 해도 그 월세가 안정적일 거라는 보장이 없죠. 부동산 투자는 원금 자체가 큰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걸 잊기 쉬워요. 결과 이분은 결국 부동산 투자를 정리하고자 했을 때 이미 매매 타이밍을 놓쳐서 원금보다 낮은 금액에 급하게 내놓아야 했어요.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퇴직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의 사례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고 기대했던 게 문제였죠. 결론 착각 대신 차근차근 시뮬레이션이 답이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금융을 잘 안다고 해서 내 노후를 자동으로 챙겨주는 건 아니다.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논리와 내 인생 설계는 꽤나 다른 얘기예요.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든다. 은퇴 후라고 해서 지출이 확 줄어들 거라고 믿으면 오산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오히려 늘어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아요. 부동산 등 특정 투자에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시장 상황은 늘 변하고 타이밍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숫자로 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추정하지 말고 실제로 월별 지출 내역을 엑셀 등에 입력해서 예상해보고 10년 뒤, 20년 뒤 자산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회계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싶어도 위험 상황을 가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안 오른다거나 금리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갑작스런 질병이 생긴다거나 하는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해 두면 훨씬 안전한 플랜을 짤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퇴는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을 수도 있는 것을 가정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어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큰 수익을 바라는 투자나
월 얼마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은퇴 생활을 망쳐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분들도 퇴직 전엔 누구나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니까 하셨대요. 하지만 몇 년 사이에 극적으로 상황이 바뀌었죠. 그런 변화는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해요. 그리고 막상 은퇴 후에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집니다. 노년기를 평화롭고 여유롭게 보내겠다던 계획이 온통 돈 걱정으로 가득 차는 거죠. 결국 이게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의료비가 또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해요. 한두 해 만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로 미리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정확한 지출 예측, 위험 시나리오 대비, 한 우물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 필요하다면 전문가 조언도 받기. 이런 것들이 부자 착각에 빠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퇴직 3년 만에 월세 전락 같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퇴 후 내가 지금과 똑같은 경제적 여유를 누릴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시다면 일단은 한 달 지출표부터 써보기를 추천드릴게요. 내가 얼마쯤 나가나를 기록하는 데서 출발해야 내 미래의 지출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장기적인 계산을 해보고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최소한 퇴직금이라도 어떻게 운용할지 가닥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작은 착각이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꼭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상에서 노후라는 건 결국 철저한 준비가 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남은 건 허탈함 뿐이에요. 이 말은 은퇴자 모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공통된 고백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퇴직 후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삶의 공허함입니다. 수십 년을 회사 중심으로 살아온 만큼 퇴직 후 빈 공간을 채우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을 마치 긴 휴가처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면 자유와 여유는커녕 막막함과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삶의 전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의 충격적인 비극을 겪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은퇴 준비가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은퇴 준비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사례 1 퇴직 6개월 만에 모든 걸 잃은 김철수 씨. 김철수 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도 좋았고 마지막까지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믿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투자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6개월 만에 자산의 절반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늘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은 뒷전이었고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터져 나왔죠. 아내는 그에게 당신과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고 했고 딸은 아빠는 돈만 벌 줄 알았지 가족은 몰라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회사를 위해 산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내 삶의 전부였다는 게 문제였죠. 사례 2 은퇴 후 고립된 박선영 씨의 이야기. 박선영 씨 62세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며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을 꼬박꼬박 모았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의 삶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연락할 친구도 함께할 가족도 없는 외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을 하지 않으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고백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박선영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에서 느끼던 성취감과 소속감이 사라지니 정말 공허하더라고요. 그녀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점차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갔지만 은퇴 초기에 느낀 충격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사례 3. 노후 준비를 미룬 한상우 씨의 교훈. 한상우 씨 55세는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일은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30년 경력을 쌓았던 업계조차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경력이면 재취업은 쉬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상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미룬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나중에 하면 될 거라 생각했던 건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은퇴 준비는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시작했어야 했어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경제적 준비는 기본 중의 기본.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 3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혹은 자영업 등 다양한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가족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됩니다. 퇴직 전에 시간을 내어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소속감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결론. 회사만 바라본 대가는 혹독했다는 말은 단순히 퇴직 후의 어려움을 표현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는지를 반성하게 만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유와 여유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회사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 퇴직 후의 삶까지 생각하는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미래의 나 자신이 여러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비극을 막는 법 지금 시작하세요. 서론. 퇴직 후에는 푹 쉬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자.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무작정 회사만 믿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비극적 결말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 비참한 삶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비극의 원인 왜 이렇게 힘든가? 퇴직 후 삶이 고단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경제, 관계, 그리고 정서적 준비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입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거나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단절도 은퇴자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누리던 소속감이 사라지면 갑작스러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은퇴 후의 고립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 준비 부족은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생활 동안 쌓아온 성취감과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직 후 삶을 바꾸는 3가지 핵심 전략. 1. 다양한 소득원 확보하기. 돈이 자유를 만든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최소 2가지 이상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 배달 아르바이트 혹은 개인 사업처럼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최근 많은 은퇴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디지털 경제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례. 정모 씨 62세는 퇴직 후 공예를 배우며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채널 구독자가 늘어나며 월 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퇴직 후 삶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이 가족과의 관계 재정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이 된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바로 가족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건 늦을 수 있습니다. 회사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퇴직 전에 반드시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과 소풍을 가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례. 박민수 씨 57세는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이후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이야말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3.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도 사람은 필요하다. 은퇴 후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례. 이선영 씨 63세는 은퇴 후 그림 동호회에 가입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우울했는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3.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팁.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현재 자신의 경제, 가족,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평생 학습의 자세 유지하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며 퇴직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이는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전부터 취미생활 시작하기.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시간을 채우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관심 있는 취미를 찾아 시작해보세요. 결론. 퇴직 후의 삶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밝고 긍정적이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계획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경제적 안정, 가족과의 유대, 사회적 네트워크를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은 비극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